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시 설명을 하기 전에 한시를 배우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한시를 배우는 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한시는 그 운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화기 때 시인들 같은 경우는 한시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현대시에서 쓰는 그 언어가 굉장히 절제되고 승화되어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요즘 그 시인들의 시는 보면 한시를 먼저 배우질 않고 시를 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볍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옛날 분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참,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한시를 같이 좀 기법을 배우고 시를 쓴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한영원 시인, 조지훈 선생이나 뭐 김옥 시인, 아니면 이외에도 노산 이은상이나 뭐 여러분들이 그 당시 분들은 다 그 한시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 차이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시를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의 시 아니면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꼭 시뿐이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시를 많은 분들이 쓰고 하더라도 이 한시를 쓰면 좀 더 많은 어떤 그 커스터머들이 있는 거죠. 시를 읽을 수 있는 커스터머들이. 그 장계란 그 당나라 시인 같은 경우는 한 40편밖에 시를 안 남겼어요. 그분은 그 과거에 그래도 일찍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살이를 하다 보니까 시를 쓸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과거를 보고 떨어져서 집에 가면서 썼던 시가 풍교야박이라는 시예요. 그 시 하나 가지고 지금도 그 풍교야박을 썼던 그 지역에는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와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한산사에서 그 종 치는 소리를 한밤중에 그 앞에 소주 그 강가에서 있는 배 안에서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오면서 그 장계라는 시인은 중국 그 10대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제주도니 뭐니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한테 개방은 많이 하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호텔에서 중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어떤 그런 밥을 먹고 중국 사람들이 안내하는 관광지만 돌아다니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그냥 가요. 무슨 관광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참 관광공사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물론 영어로 알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썼던 시나 이런 거를 관광지에 알린다면 그 중국 사람들한테도 좀 더 다른 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시를 뭐 필요하면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또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중국의 그 한시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나라 시들이 보면 현대시, 근체시, 뭐 근대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시를 나눌 때 고시, 그러니까 고체시 아니면 근체시에서 당나라 이후 시를 따로 잡아요. 근데 저는 한시도 현대시가 필요하다고, 현대시로 새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그 우리 근체시에는 여자들이 시를 쓰는 뭐 청조니 뭐 이런 사람들, 이청조인가 그런 분들도 뭐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근체시 이후에 현대시의 작가 추근이라는 그 젊은 여자의 작품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시를 소개하는데 가급적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우리 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썼던 시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시는 뭐 소개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고 그 소개하는 유튜브도 많이 있어요. 그쪽 가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이 중국 사람이지만 그 1900년대 세상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여권운동가였고 반봉건 반청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근이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소개를 하는데, 이런 시는 그 근체 시에는 별로 없어요. 자, 보면은 금고 쟁전 여장두 하니 홍안수설 불봉후를 마가 부공 심가녀 하니 증유 위명 진구줄. 이런 식으로 옛부터 여장두 여장원,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 장사들의 어떤 그런 으뜸인 사람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투도 전한다. 요 전자가 요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측성 원래 평으로 나가야 했는데 요건 이제 평성으로 들어갔고, 측성, 그 다음에 요건 평성이거든요. 여기서 전자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전자 한번 찾아볼까요? 전자를 딱 찍어보면은 그냥 통이라고만 돼 있어요. 요거는 측성과 평성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옥편에서. 근데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전하다라는 뜻으로는 평성으로 쓰고, 전기할 때는 측성으로 써요. 명사로 쓸 때. 그 기차 써가지고 누구누구 전기, 뭐 허생전, 양반전 이럴 때는 이제 측성으로 쓰고, 동사로 쓸 때는 평성으로 쓰죠. 그래서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운목표에 106개로 분류되어 있는 글자들이 대략 2만 개가 된다 그러는데 2만 개가 조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10,000개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글자들이 성조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운을 2개 가지고, 운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이운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성조도 뭐 어떤 때 평성, 측성 뭐 골고루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아까 그런 사이트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거기서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일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멋대로예요. 그냥 통 해가지고 고자의 통, 요거는 현대 성조를 얘기하거든요. 고자의 통. 그러니까 옛날 당나라 때 성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당나라 때 그 시운에 맞춰서 하려면 그 성조를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항상. 홍안, 보통 젊었을 때 내지는 어렸을 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뭐 누군들 생각하지 않겠느냐. 불사후, 그러니까 불사후가 아니라 불봉후. 후는 제후거든요. 제후로 봉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제후가 되는 것을 꿈을 꾼다. 그러니까 국가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을 꿈을 꾼다. 이런 뜻이죠. 이건 보면은 마가 집의 그 며느리, 그리고 또 심가 집의 딸, 심시집 딸,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유 위명 진 구주다. 요거는 이제 구주라는 게 통상 이제 나라, 온 나라, 뭐 자기네 중국을 구주라고 많이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만이다 하면 한국을 의미하듯이.
그래서 일찍이 증유 있었네. 이름을 위명, 그러니까 이름을 떨치는 것을, 나라에 떨치는 것이 있었다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감기라는 어떤 책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는 이제 쓰다. 그러니까 지감기라는 책을 읽고 썼다 이런 뜻이거든요. 추군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그 상당히 남녀 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자, 여기 한번 또 다른 걸 제가 그래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써놓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자, 추군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면은, 자, 쭉, 여기 있다.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현대 분이라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써놓으면서 이렇게 한번 써놨죠. 수가 성년, 성년 웅대몽이라. 해승 유학 국가충이라. 귀향 혁명 모사를 하니 애석 행전 발견종이라. 발각종이라. 그러니까 비록 아무리 뭐뭐하다 이런 부사로 쓰니까 비록 시집을 가서,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서 시집을 갔지만 웅대한 꿈을 꾸었네. 이건 노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끈, 속박을 풀고 유학을 갔지만, 이건 이분이 그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고 그 유학을 갔다는 얘기죠. 항상 국가를 걱정했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충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건데 운을 맞추려고 이렇게 몽충, 종 이렇게 같이 쓴 거죠.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선 혁명을 모략하다, 꾀하려 이제 지사들을 모집하다. 애석하게 행동하기 전에 발각되어 끝났네, 뭐 죽었네, 이런 뜻으로 보되는 거죠. 이 추군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한 수 적어 놨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요건 벨뷰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다, 이런 시가 있죠. 이게 사실 뭐 한시도 현대시라면 이렇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벨뷰 호텔이 아마 저 레바노 어디 그쪽에, 제네바 그쪽에 있는 호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려는 어떤 그 백일장에 나가려는 한시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호조 제하조 하니 루중 원객변을, 진호 무한경하니 최시 효산천이다. 이거는 보면 이제 측측 평평측, 평평 측측평, 평평평 측측, 측측측 평평, 이 오온 쓰는 데 대해서 오온 절구에 아주 한 글자도 틀림이 없어요. 그죠? 벗어난 게 없어요. 이분 씨는. 진호지라고 해서 이건 저 제네바 레이크 호수를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옛날 독립운동하면서 그 제네바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당시에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은 뭐 한자 플러스 영어도 영어 글자도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그 영어 글자를 제네바호를 진호라고 이런 식으로, 제네바 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의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한국식으로 이분이 쓴 거예요. 사실 제네바호라고는 이렇게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원래 리네이와후라고 써요. 제네바호는 보통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아마 제네바를 리네바, 제네바, 그걸 비슷하게 아마 듣는 모양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진호라고만 썼어요. 이번 맞춰서. 제네바의 진해호 뭐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시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물론 옛날 분들, 정통으로 한시 배운 분들은 이렇게 또 한시를 쓰면 질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한시냐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또 써본 게 있어요. 바르셀로나를 한자로 보통 보면 바셀로나 이런 식으로 발음하더라고요. 바셀로나 이런 식으로. 제목에 그냥 이런 식으로 달아버렸어요. 천중일조 도신기하고 하늘 가운데 태양이 비칠 때 도시는 일어나 기지개 키고 노점 심소 소개경이다. 노점은 깊은 밤에도 손님들을 웃으며 받는다. 표박 여인, 요거는 제가 집시를 보통 보면 여기저기 떠돌잖아요. 집시를 보통 표박이라고 또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박 여인, 집시 여인들의 노래와 춤이 끊어질 때라고 하면 되죠. 끊어질 때 상가에 인만,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삼경에 흩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가득 모였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만인 사람들, 가득한 사람들, 상가에 가득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평성, 축성 쓰는데 그냥 사람들 많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 형태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PC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한시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오히려 중국 사람보다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를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뭐 유럽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게 많으면은 한시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게 한시인 줄 알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한시를 썼을 때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게 한국이냐 뭐냐 중국이냐를 헷갈려 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래는 콘텐츠 싸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디즈니랜드에서 영화였던 뮬란이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는 영화를 찍었던 것 같은데, 뮬란은 중국인들의 전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북조민가 쪽에 중국 북방 이민족들의 시였어요. 그래서 애당초는 선비족이 썼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던 이민족의 노래인데, 그걸 중국인들이 한어로 바꾸면서 자기들 콘텐츠로 만들어 버렸고, 그게 결국은 헐리우드로 가면서 이제 중국 것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죠. 뮬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콘텐츠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도 써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아까 뭐 벨뷰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다 이런 식의 어떤 굳이 정통 우리가 한시를 고수해야 되느냐 마느냐, 굳이 기본적인 형태나 이런 문법, 한시 쓰는 문법은 지키되 이 쓰는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건
나름대로 우리가 업데이트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